당시 어전회의에서 송병주는 권총을 허리에 찬 채 고종에게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메이지 덴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자결하라고 윽박질렀다. 친일매국노 연사 송병준 편입니다. 1857년에 태어나서 1925년 2월 1일까지 68세를 살았다. 송병준은 함경남도 장진군에서 아버지 송문수와 기생이었던 어머니 홍씨 사이에서 태어난 얼자 출신으로 우암 송시열의 구대손인 은진 송씨이다. 송병준은 어머니가 기생이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다가 8살 때 한양으로 올라와 기생집에서 조방꾼이 노릇을 했다. 이때 우연히 세도가 민태호의 눈에 띄어 그의 신임을 얻게 되었고, 이후 민태호의 애첩인 홍씨 집에서 일하게 되면서 민태호의 아들 민영환의 식객 생활을 했다. 일설에는 자신의 생모와 같은 가문 사람인 민태호의 첫 홍씨를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한다. 14세인 1871년 무과에 합격하여 수문장이 되어 수문장청에 배속되었고, 이후 훈련원판관, 오위도총부 도사, 사헌부 감찰 등을 지냈다. 19세인 1876년 강화도 조약 때 조선에 온 일본 특명 정권대사 부로다 기요타카 일행의 수행원으로서 부로다 일행을 접대하였다. 그 뒤 송병준은 부로다 일행을 따라온 일본의 무역회사 사주인 오쿠라 기아치로와 합작하여 부산의 본인 명의로 큰 상점을 개설했다. 이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한일 합작 상회로 당시 국법에는 일본인과 합작하여 상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더구나 송병준이 일본인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이에 격분한 부산 사람들이 그의 상점을 부수기도 하였다. 25세인 1882년 이모군란 때 그를 좋지 않게 본 사람들이 그의 집을 불태웠고, 그는 남대문 밖 농가의 쌀뒤주에서 열흘쯤 숨어 지내면서 간신히 화를 면했다. 27세인 1884년 갑신정변 때에도 사람들이 그의 집을 불태웠고, 그는 겨우 도망하여 살아남았다. 이후 일본인 주선으로 일본에 건너갔다가 이듬해 귀국했다. 29세인 1886년 조선정부로부터 밀명을 받아 갑신정변 실패 후 일본에 망명 중이던 김옥균을 암살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도리어 김옥균의 인품에 감아 설득되어 암살 파견 사실을 이실직고하고 그의 동지가 되었다. 그러나 귀국 후 김옥균과 내통한 혐의로 투옥되었다가 민영환의 주선으로 100일 후 풀려났다. 이후 그는 평안도 영원군수, 경상도 흥해군수, 경기도 양지영감 등을 역임하였다. 37세인 1894년 김옥균이 암살당하고 그의 시신이 부관참시를 당하자 송병준은 고종과 조선 조정에 대해 반감을 품게 되었다. 40세인 1897년 정부로부터 체포령이 내려지자 다시 일본으로 피신한 후 노다 헤이치로라는 이름으로 창씨 개명하고 은신하며 야마구치현에서 잠업과 반동사, 막노동에 종사하면서 숨어 지냈다. 그는 조선에서 두 번째로 창씨 개명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47세인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자 그해 4월 일본 육군 소장 오단이 기쿠조의 통역관으로 귀국하였다. 일본군 통역관으로 조선을 귀국한 후부터는 완전히 친일파로 변신하여 8월 이용구 등과 함께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비밀리에 조직하였다. 이때 송병준은 통역일을 하면서 용산 지역에 일본군 사령부에서 PX를 경영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일진회에서 일진은 조선과 일본이 하나로 나가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조선과 일본은 하나라는 의미이다. 49세인 1906년 일진회 회장 대리에 선임되었고, 일진회 기관지인 국민신보 2대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50세인 1907년 5월 박재순 내각이 총사퇴하자 이토 히로부미에게 이완용을 천거하였고, 이완용 내각이 수립되자 농상공부 대신 겸 광산사무국 총재로 임명되었다. 그해 6월 헤이그 밀사 사건이 실패로 돌아간 후 송병준은 고종 황제 양위운동에 앞장섰고, 그해 고종이 퇴위되자 노상에서 조선인들에게 구타와 폭행을 당하였다. 당시 어전회의에서 송병준은 권총을 허리에 찬 채 고종에게 헤이그 밀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메이지 덴노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면서 자결하라고 윽박질렀다. 이때 고종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고 한다. 그해 8월 순정즉위 4일 후 일본과 맺은 불평등 조약인 한일신협약 체결에 앞장서 송병준은 정리칠적으로 전 국민의 비난과 지탄을 받았다. 이 조약으로 인해 한국은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으며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각지에서 무장 항일운동이 전개됐다.
송병준은 이러한 공로로 일본 정부가 주는 훈일 등 우길 대수장을 받았다. 그해 10월 일본 황태자의 한국 시찰을 환영하는 대일본 황태자전화 공영 한성부민의 고문을 맡았다. 11월 황태자 이은혜 일본 유학대 배종을 하였다. 일본에 체류하며 조선과 타이완 식민화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 결성된 동양협회에 거액을 기부하여 회원이 되었다. 51세인 1908년 5월 대한여자응학회 고문 6월 내부대신에 임명되었다. 52세인 1909년 2월 송병준이 순종과 함께 기차를 타고 지방 순시를 하던 중 송병준이 술 먹고 궁녀가 탄 기차칸에 침입하여 그녀들을 희롱하다가 어담과 싸움질을 하였다. 송병준이 술에 취해 칼까지 빼들었고 어담도 이에 맞서 칼을 빼들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말려서 겨우 진정됐다. 송병준의 절친인 이완용이 대신 사과하는 것으로 해프닝은 일단 마무리되었으나 이것이 기사화가 되어 황제가 타고 있는 기차에서 난동을 부릴 수가 있느냐며 이 둘을 처벌하라는 상소가 빗발쳐 결국 둘은 같이 해임되어 송병준은 내부 대신에서 물러났다. 이후 송병준은 일진의 총재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수상 가스라 타로에게 조선을 일본에 넘겨주는 대가로 1억엔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에 머물면서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고 이란 합방 상주문을 순종과 이완용 내각 및 통감부에 제출하고 국민 2천만 동포에게 서구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한제국 국민들이 합방을 간절히 원하는 듯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 53세인 1910년 10월 한일 합방 이후 송병준은 한일 합방에 대한 이러한 공로들을 인정받아 일본으로부터 훈일 등 자작자기를 받았다. 54세인 1911년 병합 1주년을 기념하는 축사를 매일신부에 실었다. 58세인 1915년 조선 총독부 시정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조선 귀족의 책임이라는 글을 실었으며 다이쇼 천황 즉위대례식에 참석한 후 그 소감문인 실로 2천만 민의 광영이라는 글을 매일신보에 게재하였다. 62세인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송병준은 조국을 향해 반기를 드는 무리들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3.1운동 후 일본 수상 하라다카시에게 식민 통치에 협력한 공로로 홋카이도에 있는 막대한 토지를 불화해달라고 요구하여 홋카이도에 약 560만 평에 달하는 토지를 가지게 되었다. 63세인 1920년 왕세자 이은 결혼에 대한 공로로 금배를 받았고 12월에는 백작으로 특별 승작되었다. 이후 송병준은 여러 친일단체에서 지속적인 친일행위를 하였다. 1925년 2월 1일 친일 실업거두 한상용이 주최한 연회에 참석하고 귀가한 후 뇌출혈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런데 일설에는 한상용이 주최한 연회에서 누군가에게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다. 향년 68세였다. 그가 사망하자 다이쇼 덴노는 포도주 12병을 내려 조의를 표했고 그에게 우길동화 대수장이 추서되었다. 조선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는 그를 동양평화의 공헌자라고 하였다. 송병준의 자기는 장남 송정원이 이어받았다. 송병준은 1935년 조선 총독부가 편찬한 조선공로자 명감에 조선인 공로자 353명 중 한 명으로 수록되어 있다. 송병준은 한일합방 전후 많은 부를 축적하여 재산가가 되었는데 그의 부의 축적 과정은 주로 권력을 이용한 재산 강탈이 많았다. 젊을 때 식객으로 있었던 민영환이 순절하자 그 재산을 빼앗으려 민영환의 부인을 협박하였고 절친이었던 김시연이 죽자 그의 재산을 횡령하여 소송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송병준은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를 겁탈한 후 첩으로 데리고 살기도 하였다. 송병준은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과 2007년 발표한 친일반 민족행위 195인 명단 그리고 2008년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 자신의 자기를 습작받은 아들 송종헌과 함께 선정되었다. 2007년 5월 2일 대한민국 친일반 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송병준과 아들 송종헌의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송병준의 증손자 송도노는 재산 국가 귀속 결정에 반발하여 2008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2011년 5월 패소했다. 증손자인 송도노는 송병준의 매국 행위에 대해 증조부는 애국자 라는 등 궤변을 늘어놓았고 계속해서 증조부의 재산과 땅을 되찾겠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걸고 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토지 브로커들과의 알력 끝에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땅 문서를 매개로 사기극이 판을 치는 등 증손자 송도노의 소유권 반환 소송은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켰다. 송병준의 묘는 용인시에 있었으나 땅 주인이었던 증손자 송도노는 묘를 이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판 뒤 일본으로 떠나버려 송병준의 묘는
무연고자 묘로 분류되어 2007년 땅 주인에 의해 임의로 화장되었다. 증손자 송도로는 증조부의 재산을 되찾겠다면서도 의회면은 방치하고 떠나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송병준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